NH농협생명 인사팀 채용 담당자와 함께하는 2020 NH농협생명 하반기 신규 채용 랜선 채용 설명회 MC 이태현입니다. 네, 저희가 사전에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 하반기 NH농협생명 신규 직원 채용에 관한 궁금증들을 모아서 오늘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스튜디오에 두 분의 직원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각자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농협생명 인사팀에서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래성입니다. 네. 저도 같이 인사팀에서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시현입니다. 한시영 과장님 표정을 보니까 오늘 방송 처음이신 것 같은데 많이 긴장하셨나 봐요. 네, 맞아요. 처음이에요. 네, 오늘 어떻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실 준비가 돼 있으신가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구독자분들 그리고 저희 질문 남겨주신 많은 지원자분들께서 오늘 이 방송 굉장히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네, 어떤 답변이 나올지 기대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 2020년 9월 23일 저희 NH농협생명 유튜브 채널에 랜선 채용 설명회 영상이 올라갔고요. 이 영상에 대한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혹시 두 분 과장님들은 보셨나요? 그럼요. 다 봤습니다. 네, 채용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인사팀 채용 담당자분들이 직접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는 이 뜨거운 반응이 제가 진행을 하고 출연을 했기 때문에 이런 댓글들이 담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쭉 다 읽어보니까 약 1,300여 개의 댓글이 전부 다 채용에 대한 질문들이더라고요. 일일이 다 확인해 보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많은 관심 그리고 농협생명에 대한 애정을 보여드려서 감사하고요. 네. 정말 날카롭고 저희가 사실 이런 것까지 답변을 해도 되나 싶은 날카로운 질문들 네. 혹은 가볍게 혹은 누구나 궁금했을 만한 질문들 너무 많이 올려주셔서 제가 사실 답변을 어떻게 작성해야 이 구독자분들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까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네. 자, 남겨주신 댓글들 중에 저희가 많이 중복되는 내용들을 추려서 오늘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워낙 많은 댓글이다 보니까 일일이 전부 다 답변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의 말씀 드리겠고요. 먼저 지난 6일에 서류 접수가 마감이 됐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지원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몇 분 정도 지원하셨는지 혹시 살짝 알려주실 수 있나요? 요거는 절대 공개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아, 그렇군요. 요것만은 공개할 수 없는 기밀이다. 이게 공개를 하면 또 네. 지원자분들이 이 숫자에 또 얽매여가지고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하실 수 있도록 그렇군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지원했든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내 갈 길을 가라.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이 시간 1차는 서류 전형이죠. 그리고 2차 필기 전형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파트를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면접에 대한 콘텐츠는 또 따로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가장 많은 질문이 달린 것들 중에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자, 이번에 서류 지원자가 엄청나게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원자들의 자소서 분량이 어마어마할 텐데 과연 이거 다 읽는 거 맞느냐라는 댓글이 달렸어요. 하나씩 다 읽어보십니까? 그럼요. 서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빠짐없이 다 검토하고 있고요. 이 서류가 제대로 접수됐는지, 그리고 뭐 필수 자격이나 우대사항 같은 게 빠짐없이 다 기재가 됐는지, 그리고 이게 정말로 이 지원자분들이 생각보다 우대사항이 아니신데도 우대사항이 적으시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런 것도 다 검증을 해서 서류 전형을 진행합니다. 네, 그러면은 자기소개서 내용이 굉장히 많은 분량이잖아요. 이게 하나의 소설책을 읽는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그 인생사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데 이걸 정말 다 읽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소개서 평가위원을 내부에서 선정을 해서 네, 저희가 합숙을 하면서 읽고 있습니다. 합숙까지 정말 하나요? 한자 한자 빠짐없이 다 읽고 있고요. 예전에 제가 취업할 때쯤에는 이제 자기소개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선풍기로 이제 바람을 날려가지고 멀리 날아가는 순서로 합격을 시켰다. 아, 이거 너무 이런- 라떼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그런 네. 일은 절대 없고 저희가 실제로 합숙하면서 핸드폰도 반납하고 집에도 가지 못하고 며칠 동안 정말 밤새면서 한자 한자 꼼꼼히 다 읽고 있습니다.
휴대폰까지 반납할 정도면 정말 세상과 단절된 상태에서 진행을 한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이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지원자분들이 서류만 통과하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자기소개서를 보통 이제 서류 통과용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 있는데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종 면접 때까지 계속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쓰는 데에 좀 더 정말 충실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블라인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한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기소개서에서 최대한 저희가 채용하는 방향과 맞는 인재를 찾기 위해서 정말 꼼꼼히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러면 서류와 필기 이후에 면접 전형에서 이 베이스가 되는 게 자소서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좀 더 심혈을 기울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요즘 취업 준비생들 중에 자소설이라는 말도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 인생이 아닌데 자기 인생처럼 소설을 쓰시는 분들은 조금 불리할 수도 있겠어요. 박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되게 동의하는데요. 그 면접 전형에서 어차피 이제 면접위원분들하고 질의응답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자기소개서에 자기 얘기를 안 쓰고 다른 얘기를 뭐 꾸며서 쓴다거나 하면 결국에 면접 전형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면접관분들이 아무래도 많은 면접을 보셨던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캐치하시더라고요. 네, 면접관 분들이 또 인생 짬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 보시면 확실히 잡아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솔직하게 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NH 농협생명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인재 선발 기준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올려주셨는데, 담당자님, 이게 뭔가요? 인재 선발 기준, 인재상,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 농협생명 인재상은 총 5가지로 되어 있고요. 저희 행복의 파트너, 정직과 도덕을 갖춘 인재, 최고의 전문가, 그리고 진취적 도전가, 그리고 마지막 시너지 창출가 총 5가지입니다. 이 세부 의미들에 대해서는 저희 농협과 농협생명에 대해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하셔가지고 세부 내용을 한번 더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5가지 인재상을 보니까 뭐 거의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두 분의 과장님은 5가지 인재상을 다 충족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겠죠? 이게 꼭 다 충족하지 못하시더라도 어느 한쪽 부분을 좀 많이 충족하신다던가 네. 좀 밸런스 있게 충족하신다면 충분히 입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신규 인원을 채용할 때는 우리 회사에 어떤 인재가 적합한지에 대한 인재상을 고루 평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팁이 되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채용 우대사항이 합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다라고 질문 남겨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채용 분야별 자격증이나 기타 국가에서 우대사항을 정한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자격증이 특히 우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채용 공고를 보니까 수준 높은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이런 자격이 큰 도움이 되나요? 우대 자격증은 말 그대로 우대 자격증이고요. 그 자격증만으로 인해서 합격이 결정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 대신에 뭐 아무래도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이 분야에 더 관심이 많았고 이런 저런 것을 해왔다, 이런 증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잘 어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건 아니지만 이 업종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나만의 스펙이 될 수는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자격증이 없는 분들이 입사 이후에 회사에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시는 제도도 있나요? 회사 안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전체 범농협적으로 그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요. 저희가 채용 공고에 나온 자격증보다 네. 훨씬 지원하는 자격증이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직까지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1차 서류 전형과 관련해서 여기까지 핵심 질문, 그에 대한 답변을 들어봤고요. 이제 다음 전형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필기 전형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자, 필기 공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질문을 드릴게요. 필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채용 공고의 전체 전형에 대해서 안내를 네. 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공고 내용을 보시면 네. 어떻게 진행이 될 거다 이 부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중에서 제가 인적성 평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인적성 평가에서 의외로 이제 일관성이 부족해서 불합격으로 처리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인적성을 볼 때는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다. 네. 뭐 다른 요소도 있지만 네. 그 부분에서 특히 이제 좀 거짓된 혹은 과장된 혹은 여기서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 머리를 굴린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좀 고민을 많이 하시고 쓰다 보면 일관성 부분에서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워낙 문항이 많다 보니까 뒤로 갈수록 내가 앞에서 이걸 예라고 했나 아니오라고 했나 이게 헷갈리면서 잠깐 잔머리를 굴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네. 것들을 하지 마시고 사실 시간도 조금 빠듯하고요. 네. 본인이 문항 보면서 떠올랐던 것들 아, 바로 직관적으로 선택을 하는 게 가장 네, 중요하겠군요. 그게 좋습니다. 네. 이번에 NH 농협생명 필기 전형을 보니까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네. 이 객관식 문제도 많이 있지만 특히 논술 전형이 있어요. 네, 논술 전형에 대해서 한 과장님이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저는 경제신문이나 이렇게 네. 신문 읽는 걸 평소에 좀 좋아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좀 네. 읽는 편이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나 싶고, 저도 논술 공부를 이제 주변에 같이 지원하시는 분들하고 몇 번 했었는데, 네. 시간을 딱 정해놓고 실제로 써보는 연습을 몇 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 시험장에 가서 처음 써보면 네. 진짜 좀 당황해서 그 시간 안에 완성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더라고요. 논술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의 논리를 이제 펼쳐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자신의 논리 체계로 서술을 하는 연습을 좀 하시는 게 도움이 네. 될 수 있습니다. 채용 공고를 참고해 보시면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40분 동안 약수령 한 문제 그리고 또 논수령 한 문제 이렇게 해서 총 2문제를 서술을 하셔야 하는데 이 시간을 잘 염두에 두시고 미리 써보시는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신 것 중에 농업 농촌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내가 이걸 맞힐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혹시 이 분야와 관련된 기출문제를 볼 수 있는 곳이라던가 뭐 예전에 나왔던 문제를 참고해 볼 만한 그런 자료가 있을까요? 그 농업 농촌 관련 문제는 저희가 네. 직무상식 그리고 논술 이렇게 논술 평가에서 이제 약수령으로 출제가 되고 네.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문제들이 정답을 찾는 과정은 아닙니다. 정답을 이제 딱 맞춰야 하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농협에 지원하신다고 하면 네. 기본적으로 이 농협 그리고 농협 생명 여기에 대해서 기사나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네. 되실 것 같아요. 혹시 저희 농민신문이라던가 MBS 한국농업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시험 문제를 좀 쉽게 푸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네. 쉽다고는 제가 장담은 못 장담은 드리겠는데, 못하겠지만 네. 그러면 참고용으로 여기 PD님 자막으로 MBS 한국농업방송 혹시 이렇게 주소 띄워주실 수 있죠? 근데 네. 그거 출제 안 되면 어떡하죠? 자, 농민신문은 제가 들어보니까 네네. 그 작년에 입사하신 분들도 거기서 도움을 좀 많이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네, 정말요? 그래서 읽으시면 많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아, 네, 도움이 되겠군요. 다음 질문 넘어가 보는데 요거 제 스타일입니다. 이 질문. 온라인 인적성 평가 1차 전형에서도 보고 또 2차 전형에서도 치러집니다. 왜 2번이나 보는 겁니까? 이거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마 푸시다 보면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거 내가 앞에서 풀어봤던 문제인데 네. 그런 생각 하시게 될 건데 요거는 사실 이제 지원자의 거짓 반응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고요. 네. 제가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 결국 여기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과장된 혹은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 네. 본인을 더 꾸미기 위해서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두 차례 평가를 통해서 일관성 부분 그것도 좀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차 인적성에서는 나는 피를 보면 흥분이 된다 해서 아니오라고 했는데 2차에서 피를 보면 흥분이 된다.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일관성에서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거겠죠. 아, 그래서 이 일관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1차, 2차에서 각각 한 번씩 동일하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문제가 똑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일관성만 보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온라인 인적성 같은 경우에도 네. 본인 사상
생각 요걸 검증한다는 건 아니고요. 네. 그 문제 안에서도 저희가 아까 언급했던 농협생명의 인재상 이런 것들도 같이 녹아져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좀 더 능력이 있는 인재인지 그런 성향을 분석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쉽게 말씀드린다면 네. 이렇게 보시면 될까요? 네. 필기 볼 때 객관식 시간이 너무 적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걸 남겨두는 게 좋을지 아니면 우리가 속칭 줄 세운다고 하죠. 하나 번호로 그냥 쭉 칠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까요? 사실 그 부분은 저희도 정답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이게 문제 유형이 뭐 각 회사마다 네. 채용 연도마다 사실 달라지거든요. 음. 그래서 찍어도 된다 혹은 찍지 마라 라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네.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평가장에서 시험장에서 나오는 안내 방송 혹은 감독관의 멘트에 따라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와, 이게 바로 꿀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임의대로 생각하시고 판단하실 게 아니라 시험장에 가셔서 당일 안내방송이나 감독관 분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거기에 따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필기 전형과 면접 점수가 완전하게 동일한 지원자가 있다면 이런 경우에 스펙이나 이 사람의 뒷배경을 보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해도 만약에 정말 점수가 같다면 그 사람의 배경을 좀 보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하신 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약간 정정을 해드리면 네. 저희는 일단 허들식이라고 흔히 하죠. 그러니까 네. 필기를 통과하면 점수 초기화하고 다시 면접 점수만 가지고 최종 합격자 결정을 하고 있어요. 아, 매 전형별로 단계별로 제로 베이스가 되는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뭐 필기 점수가 높고 면접 점수가 낮거나 뭐 필기가 낮고 면접이 높아서 합은 같지만 결국에 최종 합격자 면접 점수가 높은 사람이 될 거고, 아, 그렇군요. 만약에 면접 점수가 같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내부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되지만 뭐 배경이나 뭐 학벌이나 이런 걸로 판단하진 않습니다. 그 내부 기준에는 혹시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우대 사항이나 자격증이 반영될 수도 있겠네요. 그 부분도 일부 반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전형에서 획득한 점수가 다음 전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네. 혹시 동점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전형 안에서 저희가 내부 평가 기준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블라인드로 채용을 진행하는 것처럼 네. 우려하셨던 뭐 학력이나 전공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네. 이 구독자분들이나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소수 계신 것 같아요.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합니다 라고 했더니 정말 면접장에서 이렇게 앞에 발을 쳐놓고 얼굴을 가려놓고 면접을 진행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NH 농협생명만의 블라인드 채용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블라인드 채용을 이제 도입하게 된 건 뭐 비교적 최근 일이죠. 네. 예전에는 뭐 학교를 그 자기소개서 제출할 때 네. 지원서에 학교도 기재를 하고 전공도 기재를 하고 뭐 어학 점수나 기타 본인이 획득했던 모든 자격증들을 쭉 이렇게 풀어 쓰시죠. 네. 이제 블라인드 채용을 하게 된 부분은 이제 공정 채용이 특히 요즘에 화두가 되면서 저희가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그런 것과 관련 없는 정보는 원천적으로 배제를 하고 오직 이 직무를 위해서 지원자들을 평가하고 채용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NH 농협생명에 입사하는 인재들의 직무 적성 능력을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도입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서류 전형과 필기 전형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는데 우리 이제 또 대망의 면접 팁 전수해주는 편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오늘은 아무래도 네. 면접에 더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면접이 많이 떨리고 하다 보니까 오늘 요거는 이제 맛배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 면접 팁 영상에서 저희 두 과장님 모시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이랑 준비생분들, 지원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인사 남겨주시고 저희는 다음 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한마디씩 해주시죠. 오늘 답변이 사실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댓글 달아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답변했던 부분이라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다음 면접 팁에서는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 보시고 이제 곧 필기 전형을 보실 텐데요. 거기에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합격해서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NH 농협생명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